안녕하세요. 1학년 건축모형 제작반 여러분, 드디어 1차시 수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오리엔테이션도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동영상도 봤죠? 오늘은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건물을 지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설계되는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은 파워포인트 자료 보면서 같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그 내용은 친환경 전원주택을 설계하고 모형 건축물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공부한 것처럼 친환경 건축물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전체적인 이론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오늘 시간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SBS 스페셜 전 시간에 봤죠? 그러면 거기에서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됐나요? 그 중에 거기 건축 설계사가 건축을 원하는 건축주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두 번째, 그릇 먼저 만들고 뭘 담을까 생각하면 특별한 것이 담길 수 없다. 90평대 아파트 사는 사람이 30평대 아파트 사는 사람보다 3배 더 행복하지 않다. 집은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삶을 공유하는 행복을 만드는 공간이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설계하고 집을 지을 건데 SBS 스페셜 이 내용처럼 항상 이런 거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대부분 뭐 집을 뭐 크게 짓기를 원하는데 선생님은 그것보다는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집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첫 번째, 자신의 삶의 방식에 맞는 창의적인 친환경 주택을 설계할 수 있다. 두 번째, 설계 도면을 보고 친환경 주택 모형을 제작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설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만들게 되는데요. 여러분 설계하게 되면 선생님이 여러 번, 보통 한 3번, 4번 정도, 많게는 10번 이상 수정 과정을 거쳐서 완벽한 도면이 나오면은 그 다음에 친환경 주택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창의적인 건축물이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생님 여기 뭐뭐가 있는 건물이라고 했는데 요 땡땡 두 글자일 수도 있고 세 글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건물을 설계할 때는 뭐가 있어야 되겠죠?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선생님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학교라는 건물을 스케치 해봤어요. 그럼 선생님 어떻게 생각했냐? 전개과정. 첫 번째, 학교는 보통 글자를 배우는 곳이죠. 그러면 글자 하면은 보통 가장 우리가 쓰는 한글. 한글 하면은 세종대왕이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학교의 전체적인 모양을 세종이라는 글자로 형성한 겁니다. 보시면은 요 시옷자에 본관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별실이 있고요. 건물. 그다음에 통로로 연결되어 있죠. 그 다음에 옆에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예,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이게 세자가 되겠죠. 종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읒자 보시면은 주차장, 체육관, 계단, 화단, 그 다음에 농구장이나 인라인 스케이트장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은 지금 학교에 오지 않아서 저희 학교 건물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학교 건물은 약간 특이한데요. 운동장 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뉘어져 있는 반대로 있는 E자 형태입니다. E자. 우리말로 하면 뭐 T자가 되겠죠. 이런 형식인데 제가 1학년 학생들, 2학년 학생들, 3학년 학생들 물어봤어요. 도대체 우리 학교는 왜 건물을 이렇게 E자로 지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저희 학교 건물은
왜 이런 모양으로 지어졌는지 아무도 모르겠죠. 모른다는 의미는 우리 학교 건물에 의미가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네, 없다는 거겠죠. 그 없다는 의미는 뭘까요? 그 건물에 의미 없는 건물에서 공부하고 있는 소비중의 학생도 의미가 없겠죠. 하지만 우리 학교 건축물을 이렇게 설계했을 때는 누군가가 어떤 의미를 부여했을 겁니다. 그걸 보통 돌로 새겨서 또는 동판으로 해서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누가 설계했고 언제 설계했고 그 다음에 어떤 의미로 이런 건물을 지어졌는지 건물 맨 앞에 보통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학교 건물은 없어요. 없다는 의미는 어떤 거죠? 의미가 없다는 의미겠죠. 여러분들 항상 건물을 질 때는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에 대해서 꼭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글자를 형상화한다기보다는 뭐 어떤 학생은 A자, B자, C자 또는 뭐 다른 여러 가지 글자 하트라든가 다양한 모양으로 설계를 하는데 선 생각에는 다양한 모양도 좋지만 그 모양을 왜 했는지 여기 선생님 예시문으로 보여준 이렇게 학교 스케치 세종이라는 의미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 학교가 이렇게 건물이 돼 있다고 하면은 뭐 구글 어스로 봤을 때 이런 모양이 보이고 그럼 여러분들이 다른 학교 또는 나중에 성장해서 내가 다닌 학교가 세종이라는 모양을 형상화한 학교라 하면 되게 의미 있겠죠. 그래서 의미 있는 건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땡땡에 뭐가 들어갈까요? 네, 의미라는 글자가 들어갔죠. 어떤 학생은 생각도 될 수 있겠고, 어떤 학생은 뭐 창의력 등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건축물을 지을 때는 도대체 어떠한 게 가장 주가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꼭 갖고 스케치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습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맨 처음 이렇게 도면을 그리게 되는데요. 보통 도면 그리는 시간이 보통 2달 이상 걸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약간 늦어졌기 때문에 한 달 정도에 마무리하고요. 그래서 한 6월까지는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7, 8월 달 2달 동안 여러분 이렇게 벽체 만들고 그 다음에 밑에 판 만든 다음에 붙이는 시간까지 해서 올해는 좀 바쁩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도면 그리기 빨리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2달 정도 만들어서 나중에 평가랑 전시회랑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수업을 하기 전에 다양한 건축물의 모양을 선생님 첫 시간에 인터넷 들어가서 보라고 했는데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이렇게 건물과 오른쪽에 있는 건물이 있겠죠? 이 두 개 중에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셨나요? 어, 어떤 학생은 뭐 창문이 많다, 적다, 그 다음에 뒤에 산이 있다, 없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선생님이 이 도면을 쓴 이유는 왼쪽 건물은 지금 평행하죠, 지붕이. 오른쪽 건물은 지붕이 이렇게 C자 형태죠. 그래서 지붕의 모양이 많이 틀린다. 그래서 어, 이 지붕의 모양이라는 거는 사람의 헤어스타일과 비슷해요. 여러분들 머리를 어떻게 깎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계를 할 때 이렇게 평평한 지붕을 할지 아니면 이렇게 어, 마주보는 이렇게 C자 형태의 지붕을 할지 미리 생각하고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학생은 그냥 설계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건물을 올릴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건 나중에 선생님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여기 한번 보시죠. 그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을 놨는데 이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을 이렇게 놓은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 왼쪽하고 오른쪽 중에 조금 서양식 건물 같다 라고 느끼는 건물은 어딜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양식 건물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를 마음속으로 한번 빨리 정해보세요. 그냥 정답은 없습니다. 느낌을 한번 해보세요.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그럼 한번 손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화면에서 왼쪽 건물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두 번째, 오른쪽 건물에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선생님이 매년 이런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요 왼쪽보다는 오른쪽 건물이 인원수가 3분의 2 이상 좀 많습니다. 매년 그래요.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훨씬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이 왼쪽 건물보다는 오른쪽이 서양식 건물로 많이 인식할까요? 선생님 설명을 해볼게요. 왼쪽 건물은 우리가 가장 익숙한 한옥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처마가 이렇게 빗물이 떨어지죠. 떨어지는 쪽에 보통 출입구가 있습니다. 맞죠?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처마가 보이면 떨어지는 쪽에 물이 떨어지는 쪽에 보통 입구가 있고 우리나라 보통 한옥 구조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어 있습니다. 서양식 같은 경우는 잘 보세요. 처마가 양 옆으로 되어 있죠. 양 옆으로 되어 있고 요 처마 사이에 출입구가 있습니다. 자, 설명할게요. 왼쪽에 있는 한옥식의 이런 한옥은 아니지만 이 한옥의 전형적인 형식은 처마에 물이 떨어지는 곳, 요곳에 보통 우리가 이렇게 출입구가 있고요. 서양식 구조 같은 경우는 조금 우리가 서양식이라 느끼는 이유는 이렇게 처마가 옆으로 떨어진 물이 떨어진 다음에 출입구가 이쪽에 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오른쪽을 봤을 때 우리가 보통 외국에 온 느낌이다. 좀 서양식의 느낌이 난다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지붕을 만들 때 이렇게 왼쪽의 형식을 따를 건가 오른쪽의 형식을 따를 건가 그것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특징적인 거는 지붕이 지금 여러 개 있지만 높낮이가 틀리죠.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보니까 1단, 2단, 3단, 4단에서 보통 4개, 5개 정도의 지붕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할 때 지붕을 평평하게 하지 말고 여러 개를 올리게 되면 입체적으로 만들게 되고 더 좋게 보여집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지금 왼쪽하고 오른쪽이 있는데 특징인 게 뭘까요? 왼쪽은 지붕이 여러 층이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붕이 이렇게 양쪽으로 만나지 않고 이렇게 1단, 2단, 3단 위에까지 해서 이렇게 지붕이 C자로 만나지 않고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그림에 봤던 이렇게 서로 마주보는 지붕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왼쪽 오른쪽 떨어져 있는 구조입니다. 특이하죠? 오른쪽 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평하지만 평평한 게 아니죠. 다시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네, 넘어가서요. 요 왼쪽 건물과 오른쪽 건물이 있죠. 왼쪽 건물은 지금 이건 선생님 한 이유는 노출 공법이에요. 노출 공법. 그래서 전혀 페인트를 칠하지 않고 이렇게 만들어진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미술관이라든가 아니면은 가끔 단독주택에도 이렇게 쓰는 건물이 있어요. 조금 돈이 좀 많이 듭니다. 좀 고가. 왜 그러냐면은 이게 거푸집을 뗐을 때 깔끔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돼요.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형을 이렇게 만들어서 밑에는 지하지만 여기서는 1층이지만 뒤에서 봤을 때는 지하가 되겠죠. 이 지하 부분 1층에서는 주차장을 만들고 2층에는 건물이 올라가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어떤 모양 같아요? 피아노 모양 같죠? 이 건축가는 피아노를 형상한 해서 만든 집입니다. 만약에 여기 건물이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이분이 오래 살다가 이 건물을 팔 때 당연히 값어치가 올라가겠죠. 왜 그렇죠?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산 것도 있지만 이 집의 형태가 피아니스트.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 같은 경우에 자녀가 피아노를 잘 친다. 피아니스트가 되길 원한다면 이런 집을 좀 비싸더라도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의미 있는 집을 지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건 건물은요. 지금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데 차이가 많이 납니다. 특히 여기 왼쪽 같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세대 주택, 3세대죠.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왼쪽에 그 다음에 아빠, 자녀가 사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렇게 서로 따로 지내다가 특별한 일일 때는 통로를 만나는 경우예요. 그리고 출입구도 왼쪽, 오른쪽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이지만 따로 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밥 먹을 때 같이 먹고 그래서 서로에게 프라이버시, 개인적인 생활도 보장하면서 같이 뭐 왕래도 가능한 그런 형식의 집이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장 여러분이 생각할 때 큰 텐트 형식의 집인데요. 뒷장을 보시면은 크기는 적지만 친환경적으로 원룸형이죠. 원룸형으로 친환경적으로 아주 알뜰하게 만들어진 집입니다. 그래서 집을 여러분들처럼 뭐 이렇게 크게도 만들 수 있지만 보통 오른쪽처럼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넘어가서요. 지금 왼쪽 건축물과 오른쪽 건축물이 있는데요. 왼쪽 건축물은 지금 전문가가 직접 설계한 후 나무로 모형을 만든 집이고요. 그 집을 오른쪽처럼 직접 만든 건축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오른쪽처럼 직접 건축물을 만들 수는 없지만 왼쪽처럼 설계하고 요 정도 만들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나무는 쓰지 않지만 학교에서 나눠주는 폼보드로 여러분들이 만들면 됩니다. 요 건축물은 지금 두 가지 차이점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보통 건축물을 만들려고 하면 오른쪽처럼 이렇게 평면적으로 만듭니다. 그렇지 말고 이렇게 지형을 이렇게 만들어서 폼보드를 좀 여러 개 덧대거나 아니면은 박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간격을 만들면은 집이 이렇게 평면적이지 않고 입체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예시적으로 보여준 그림입니다. 다음 장 넘어가시면요. 다음 장은 여러분들이 지금 만든 건데요. 보통 요렇게 보통 많이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좀 강아지가 엄청 크죠. 이렇게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왼쪽하고 오른쪽 건물이 있는데요. 특히 왼쪽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학생이 예전에 어떤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느냐. 은퇴 후에 바닷가 옆에 본인이 사는 집을 만들고 그 다음에 요 바깥쪽은 임대를 내서 임대 수익을 얻어서 바닷가에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모양이 어떤 모양 같죠? 보이시나요? 예, 고래 모양입니다. 고래 모양.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건축물을 지을 때 내가 몇 살 때 어디에서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걸 생각하면서 만들면 됩니다.